내년까지가 마지막의 연문자예요. 다 없어진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뭔가 딴 사람이 만날 거를 튕겨다 놔서 못 만난 사람이 이 사람한테로 오는 연문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예요.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안 산다 소리예요. 자, 올해는 괜찮으실 겁니다. 건강이. 근데 이제 앞자리수가 바뀌면서 뒷자리수가 하나일 때, 80이 하나일 때, 그때가 가장 아버지한테의 고비입니다. 고비라는 건 내 이제 나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 아니면 어떤 약을 정말 그때 이제 뭐 2, 3개월 동안 정말 중요하게 움직여서 그의 병이 좀 이게 염증이 병으로 나오는 이 우리가 5대의 뭐 암병이다 이런 게 조금은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오셨어요. 나름은 진짜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연세가 먹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 거지 크게나마. 그래도 건강 관리는 해오셨는데 고비는 한번 있으셨어요. 분명히 이게. 근데 그 고비를 넘긴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고비는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가 넘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80 하나만 그때의 고비만 잘 넘기신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100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명을 단축시키고 명을 뭐 내가 받은 명부를 빨리 가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긴 병에 누워서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고 이제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저희도 이제 병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긴 병이 돼서 내가 식구들한테 해를 끼치고 폐를 끼칠까. 바로 그게 제일. 네, 그리고 만약에 더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아프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그것만 있지 이게 막 10년씩, 5년씩, 6년씩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누군가한테도 막 해주고 피해주고 싶지 않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 일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데로는 지금은 뭐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식사도 그렇고 조금씩 어떤 내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은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말이 79이지 아홉수의 나이를 따진다면은 아홉수의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아홉수인지라 왜 이제 우리가 앞자리가에서 또 앞자리가 하나 변하는 그 넘기는 해운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도 올해 내년은 괜찮은데 어떤 심혈계 그리고 뇌 심혈계 오장육부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뼈도 뭐 여기저기 쑤실 뿐이지 그렇게 막 어디 가서 지금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혈계 그리고 뇌 요런 거에서 요런 거는 이 가족의 줄력의 내력이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괜찮으시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싶으면 가서 무조건 병원 가서 이제는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자고 해도 내가 나서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 아버님이 좀 나름대로는 고집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다가도 괜찮아 이렇게 좀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그래도 장수할 수 있는 요 명이니까 조금만 그 고비를 크게 맞을 걸 작게 우리가 수술할 거를 뭐 시술만 해도 넘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집의 이동이라든가 오니 뭔가 변동을 주지 마세요. 올해는 뭐 똑딱거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친다든가 아니면 집을 뭐 올해든 내년이든 옮긴다든가 요런 기운 속에서 조금 그때의 시기를 놓쳐서 바쁘고 정신 없다 보면 신경이 거기가 있다 보면 내가 내 몸 챙기고 병원 갈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니 올해 내년 시국에는 그래도 어떤 변동을 조금 안 주시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일러를 주세요. 지금도 편안하고 안정하지만 이제는 아버님 딴에도 어머님 딴에도 솔직히 이제 우리가 병이 안 들어오고 자식들이 다 어떤 가족의 형성을 이루고 안정권을 가기를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그죠? 자, 아버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부작용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 관계에 뭐 좋은 나는 덕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네네. 남은 여생이 끝까지 좋은 아주 큰 덕을 못 남겨도 살아온 것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 그것뿐이에요. 딴 건 없어요. 일이 아마 84세 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 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미 내려놓을 수 있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여태까지 깔아놓고,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나의 욕심만 챙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남한테 해를 주고, 내 것만 챙기겠다, 내 것만 먹겠다가 아니라 손해를 내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깔아놓은 것이 인간의 덕으로 엄청나게 부자되고 엄청나게 내가 덕을 받은 것보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깔아놓으신 이런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 뭐 놀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게 굴러갈 수 있다라는 운이에요. 한 방에 뭔가가 확 해서 돌파구가 된다? 아니요. 지금 뭔가에 내려놔야 된다? 일을 아니요.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가실 수 있으시되 단 크게나마 엄청나게 사람의 덕으로 인해서 그 행운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태까지 인생에 그렇게 깔아놨던 어떤 일적인 거에 대한 게 그게 다시 그래도 덕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아직 모든 줄이 끊기지 않은 금전의 줄이에요. 그러니 내가라도 벌어갖고 생활비 해야 되고 내가라도 살아있고 내가 체력이 되고 내가 기운이 되는 날까지는 벌고 싶은 게 아버지 거예요. 근데 크게나마 인간의 덕으로 오지는 않는데 80 마지막에 이제 2자에서 3자로 변할 때 82에서 83세가 될 때는 인간의 덕을 한번 봅니다.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마무리가 돼서 내가 엄청나게 어떤 현장이든 사람에 부대끼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조금만 움직였을 때 요게 내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네.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83세에서 84세. 그때쯤에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때는 어떤 여생을 즐길 수 있고 몸을 돌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일을 안 하시고 걱정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 들어와갖고 엄청나게 막 대회군이 나고 뭔가 확 터지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움직임 속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뒤로 조금은 뭐 도태당한 건 아닌데요. 뒤로 조금 물러나 있는 운세예요. 물러나 있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운세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를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연부를 맺었고 연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그 연울의 끈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그래도 일을 놓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금전의 운세가 많이는 한데 어디 투자 이 투자라든가 뭔가 이걸 하기 위해 금전이 나가면 안 돼요.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동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작은 거를 내가 돈을 깔아놓고 이만큼을 준대. 사기입니다. 괜히 우환이에요. 이만큼 더 벌려다가 이만큼의 시간이 고통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거에 내가 마음속으로 절절매야 되고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서 괜히 또 여태까지 그래도 뭐 읽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어떤 고집, 어떤 아집으로 놀면서 살아오시진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투자를 해볼까? 노후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얼마 나오고 이런 계산은 안 하시고 투자라든가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인간의 구설이 들어와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이스피싱도 당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신중, 또 신중. 뭘 알아보고 지금은 내가 뭐를 해보려고 뛰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동안에 깔아놓았던 것들이 요렇게 조금 들어오고 요렇게 조금 들어오고 그래도 요렇게 조금 들어오고 두 분이서 그래도 먹고 그러니까 볼에 조금 빠듯은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달이 걸려서 한 달 있다가 두 달 걸려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살지는 않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나마 막 벌리거나 어디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 이게 가만히술로 들어와서 구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사기수에 인간의 배신수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따님 봐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자, 우리 따님 자손 같은 경우는 참 똑똑진 따님입니다. 그래. 아까워요. 아까 네네. 물론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참 아깝고 가슴이 메이고 참 그러겠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는데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어요. 미안한 손가락이 아닌데 미안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자신이 뭔가 공부학업 이런 걸로 오면서 잘 어떤 처신 이런 거는 나름대로는 크게 성공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왔어요. 그리고 어떤 놀면서의 부모의 돈만 바라고 이러던 따님이 아니에요. 이 따님이. 사실 뭐 요즘 따님이 교육비로 들어갈 거면 교육비가 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래도 조금씩은 자기의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건 우리 따님이 이제 이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 부족한 거 없고 인물 좋고 그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학력도 그 정도면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물 좋고, 뭐 학력도 그 정도면 됐고, 애가 생각하는, 우리 딸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인성도 좋고, 또 누구한테 예의가 없지도 않고, 그리고 뭐 돈벌이로 따질 것 같으면, 뭐, 이 정도면 진짜 누군가라도 진짜 보쌈해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내 딸한테는 도둑놈도 안 나타나는지, 보쌈해서라도 왜 안 가는지가 참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이 이 나이를 먹고 보니 자식을 바라볼 때 쟤 나중에라도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우리 없을 때 뭐 혼자 요즘 뭐 산다는 말도 있지만 뭐 자식을 지금 뭐 손주를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도 편하고 몸 마음도 편하긴데 그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은 결혼에 대한 걸 많이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따님이 어떤 연애에 대한 이 마음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연분에 대한 인연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성이라서 앵간한 남자들은 그냥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근데 콧대가 높다고 나 잘라서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오면서 남자가 성실하지 않고 남자가 자기의 어떤 거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남자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레벨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랑의 애정에 이게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뛰었었어요. 2번은 뛰었었어요. 근데 일찍 시집 갔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팔자가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시집 갔다 오는 거라도 해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마음 아프고 이것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분한테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마음 먹겠다 소개받고 마음 먹겠다 뭐 결혼 어디 뭐 거기에 넣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누군가가 소개를 받고 중매라 그러지 옛날엔 할 수도 있는 따님 자손이에요. 운세가. 근데 남자의 자리가 없어요. 딸이 고집스러워서요. 포기해서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정말 결혼을 해야 될 때의 20대 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가 이 혼인 대길사의 남자를 놓쳤어요. 제가 볼 적엔. 그때 결혼을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봤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때 결혼에 혼인 대길사가 분명히 결혼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남자랑 결혼을 못한 거예요. 남자는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때 너무 어리고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나서는 그만 그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닫아버려. 누가 반대했어요? 내가 했어요. 엄마가? 예. 그 23살, 24살 이럴 때 그러니까 그때 연애라도 좀 해봐라.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좀 있다가 이렇게 해봐라. 그래 괜찮다 했으면 좋은데 분노는 아니고 복수는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어떤 남자에 대한 정말 그 자기의 그때의 그 사랑과 그 순수함이 또 그런 사람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공부를 했나요, 혹시 이분이? 그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사 석사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올라가서 교수 자리가 됐든 뭔 자리가 됐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과 뭔가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서 공부에 미친 거예요.
지금에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 그리고 뭔가 반대를 할 것 같은 좀 주눅 들어 있었던 거 주눅을 주신 게 아닌데 그리고 그 나이 땐 당연히 어느 부모가라도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의 마음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닌데 뭔가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공부에 그냥 거기에 뭔가를 다 자기 거를 다 보내다 보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은 이런 모든 거를 다 닫았어요. 중매가 들어와도 안 해요. 한번 딱 그를 만나고는 첫사랑 아닌 첫사랑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자기 딴에도 마음에 이게 상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한테는 티를 낼 수도 없고, 원망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자기도가 자리를 잡았어요, 따님이. 굳이나 내가 누구 사람 만나서 필요했겠죠. 근데 30 중반에 또 한 번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연애를 해보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상황이 연애를 할 수 있는 곳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었어요. 이 어떤 직업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에선 이 분이 앞을 치고 나가야 되는 운세였었어요. 가정이 있었더라면 치고 나갔겠죠. 근데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내가 결혼을 하고 뭐를 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거를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정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인물 좋습니다. 학업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벌이로 따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완벽하다 보니 남자의 자리에서 풀이 안 나는 거예요. 스타일이 50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모델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도둑놈이라도 옛날 같으면 보쌈이라도 해갈 수 있는 진짜 그거예요. 근데 이놈의 왜 내 딸한테는 도둑놈도 안 나타나는지 이게 너무나도 착한 부모된 입장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활이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탁 부러지게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모든 일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쉽게 좀 살아라 말하고 싶어도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참 뭐 좋은 시간들 다 놓쳐버리고 이제 지금이라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참 박수 치고 진짜 뭐래도 아버지가 영혼까지 진짜로 축하해주고 그러면 진짜 오는 사오라 그러죠. 아주 그냥 뭐 내가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라도 너의 인생 누군가 옆에 있는 그 둘만의 행복한 그러죠. 알콩달콩 또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떠나고 나면 혼자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없을까요? 잘 들으세요. 30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에 있었어요. 그게 넘기고 나니까 30 중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가야 될 길이 있어서 연애라는 이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이게 못 됐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다음에 항상 정도 얘기를 항상 일직선으로 갔다 보니 옆을 못 돌아봤어요. 그게 생활이 됐고 습이 돼버렸어요. 정말 눈에 반짝 반해버리고 아니면 누군가라도 덤벼서 나 너 아니면 안 돼. 그냥 이게 구걸하듯이 진짜 잡듯이 누군가가 따님이 용기 내서 누구를 만나려고 기원하면 안 되고요. 진짜 누군가 기인이 있다 그러면 내 딸 진짜 괜찮으니까 배신 같은 거 안 하는 딸이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눈이 깨어서 내 딸을 바라봐서 쫓아다니든 정말 어떻게든 끌어당기든 싫다 그래도 끝까지 이래서 마지못해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남자의 자리가 시집을 못 갈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살아온 생활이 팔자를 바꿨어요. 근데 내가 여기 올라고 이제 그 시간을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네네. 갑자기 누가 진짜 소식한데. 오랜만에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캐리어도 아버지가 이런 얼굴이 얼마나 엄마 엄마가 설렜겠다. 하도 시집 가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설레는 보다는 나도 포기했어요. 아니 이렇게라도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이 분은 이 사람의 삶이 남자의 자리에 아까도 풀이 나지 못할 정도로 가렸어요. 진짜 누군가가 덤비지 않고 아니면 진짜 조상에서 이어주든 신에서 이어주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따님이 겁이 나서 일적이라든가 이런 건 자신이 있는데 겁이 나서 거부를 밀어내는 이런 운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도 안 오고 가정사도 없고 그냥 프로필만 자기 프로필만 딱 보냈기에 내 생각에는 또 이제 혼인이라는 걸 하면은 뭐 서로 가정사에 대한 것도 뭐 형제가 얼마고 막 그런 것도 서로 또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도 자기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 자가 마음이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보다는 연애라도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따님이. 그러니까, 예. 네. 결혼은 뭐 잘 돼서 차후의 문제인 그러니까 것 이제 같고요. 남자친구로서 좀 부담 없이 네. 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어느 시간에 이거를 나눌 지가 좀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런지. 따님 직업이 뭐예요? 스튜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일을 차고 나간다는 얘기는 중간에 국내에 안 있고 외국에 가서 항공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갈 때만 하더라도 두바이 에어플라이 거기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상사 요원이라도 한 사람 쫙 찍어오기를 은근히 기대를 했대는데 옛날에는요, 따님 직업이요. 기가 막힌 남자를 정말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찍어서라도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쌈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내 딸은, 근데 따님이 겁이 나요, 이제. 지도 겁이 나고 나도 겁이 나요. 겁이 나요. 누구를 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안 만나면 이별이라는 것도 없는데. 또 이별이라는 걸 겪어서 그 트라우마를 내가 또 겪어야 되며.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여자로서 자식도 못 낳는 나이도 되고 이제 뭐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나이가 왔는데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뭐 때문에 사랑을 할까. 이런 배려와 이런 생각 때문에 따님이 나와서 이런 연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연애하긴 좋은 남자예요. 그래 저는 연애라도 해서 그렇지. 뭔가 여기에서 이제 불씨라도 해서 그래야 다음 사람을 또 만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독수 공방을 하신 따님이어서 그게 안타까워요. 뭐 중간에 누가 소개, 뭐 누가 마음에 든다 없었겠습니까? 진짜로 아버지 말대로 그 회사에서라도 얘를 이쁘게 하고 뭐 딱 땡겨서 내 와이프, 내 몸을 만들 수도 있는 충분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사주대로 살지 못하고 팔자대로 살지 못합니다. 때를 놓쳤어요. 정말 어디서라도 우리 따님이 이제 좋은 소리 해드릴게요. 올해는 조금 그래요. 근데 후반으로 가서 어떤 사람의 줄이 열립니다. 인복이라고 설명할게요. 많은 이들한테 자기의 일을 잘하면서도 사람의 연분이라고 그럴게요. 그 연분이 이제 그만 승진해도 돼요. 이제 그만 올라가도 돼요. 이제 여생을 즐겼으면 좋겠고 이제 좀 놀러도 혼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고 일이 아닌 어떤 여생에서 근데 자기 자리에서 지금 또 내려올 수 있는 것도 못 되고요. 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후반부터 움직여요. 2년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진 게 일자. 80일. 아니. 이제 58가 되면서. 그럴 때가 마지막에 사람의 기운의 2년짜가 마지막으로 까지가 움직여요, 이분은. 그때 이 분이 뭐가 씨든, 저 사람이 씨어서 댐비든, 아니면 이 분이 뭔가 씨어서 오지 마, 자꾸 이게 아니라 해볼까? 이것도 괜찮네? 저 사람이 이렇네? 이 사람의, 따님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지만, 정말, 따님한테 어떤 귀인줄, 연분줄이 열린다는 건 뭔가가 계속, 대시죠. 대시. 대시를 해볼 사람이
웬만하면 그래도 따님한테 2년짜리 연분이 들어 있으니 이 사람이 못 알아봐갖고 딴 사람한테 가지 않게끔 그 줄을 많이 이 사람은 따님이 정말 결혼을 하기 원하신다면 많이 이렇게 비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엄마의 소원이라면. 내년까지가 마지막의 연분자예요. 다 없어진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뭔가 딴 사람이 만날 거를 튕겨다 놔서 못 만난 사람이 이 사람한테로 오는 연분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예요.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안 산다 소리예요. 어릴 때도 막 한국에서 안 살려고 하면서 외국 가서 살려고 그러더니 한국 나갔다 오더니 한국 좋다고 또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되면 자기가 나이 먹으면 굳이 한국 말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너무 좀 외롭게 살 것 같아서 그래도 잘 단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참 안타깝고 내 어쩌다 보니 아픈 손가락에 자식이 됐어요. 진짜 누구래도 말 그대로 도둑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렀으면 좋겠어. 그쵸? 뭐 누구들은 만나가고 뭐 만나서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런다는데 진짜 일이라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참 행복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너무 FM이에요. 너무 딱 틀에 짜여 있는 이 생각과 몸태 자체도 생각과 몸의 그 움직임의 자체도 딱 네모네요. 매뉴얼. 그러면 이 네모난 거를 조금 둥글게 깎아줄 수 있는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연치 않게. 중매 안 돼요. 소개팅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을 잃을까봐 내가 이 사람 만나다가 아니면 그냥 형식상 예의상은 만나요. 근데 뭔가 이 사람한테는 우연히 다가와요. 이 인연이. 우연히 다가오는 2년짜가 분명히 후반에 그 내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양이사 이렇게 혼자 너무 부끄럽지 않은 딸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믿음을 떠나서 그래도 이 2년짜에서 여태까지 일했다면 시집 잘 갈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살아보니 아 그게 팔자대로 사주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이 2년주가 올 적에 이렇게 이게 끈을 이어놓는 겁니다. 이 분은 어디 가서라도 1년을 미루세요. 1년 인등을 켜놔서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분명히 올해 8월 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9월 이때 2년짜가 옵니다. 우연히. 그게 자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뭐 오리지널 유럽 사람은 아니어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지내다가 내년으로 가서 이분들이 연분이 둘이서 이제 뭐 애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버지. 애인의 이 꽃이 피는 요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한 희망은 있어요.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따님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나도 모르게 연락을 하더라는 거야. 답을 하더라는 거야. 누가 소개시켜줘서 예의는 해요. 중매를 했든. 근데 딱 끊어요. 만나면 끝이야. 딱 끝나요. 그리고 연락이 와도 딱 선 거예요. 서로 실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따님이에요. 근데 그 따님을 뚫고 들어오고 녹여줄 수 있는 연분이 딱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지나치지 말으라고. 지나치면 좀 외롭잖아요. 그래도 또 아버지도 연애하고 엄마도 연애한다 보면 정말 좀 이렇게 가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좀 그게 뭐 결혼까지면 참 좋겠다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렇지. 만나는 것만 해도 그죠. 좀 뭐 서로 그렇게만 친구와 같이 지내는 것만 하더라도 좀 상상이 가는 그것만 봐도 좋겠다 이거야. 그냥 거지여도 1년 동안 이 자솔묘에서 2년짜 귀인자 1년 연등 기세요. 촛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가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이 혼자 있을까 싶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 아이가 사회성으로 오면서 못됐던 거지 아이를 싫어하고 막 남자를 싫어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반대해갖고 내가 이랬나 우리 어머니 그냥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수는 여기에 위치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선 그때 반대하지 말 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좋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할 걸. 욕심이었지.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걸 많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참 그게 첫사랑이었던가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지가 이제 딱 닫아버렸는데 그걸 했어도 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아니 앞전에도 신령님이 첫사랑에 대한 그 대상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자책하지 마세요. 꿈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집 안 가고 그때 혹시라도 결혼을 했으면 또 헤어짐 이별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부모된 도리로서 조금 더 네가 할 거 하고 이렇게 가라는 그랬는데 연애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교육이라든가 설득이 조금 필요했던 아쉬움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때까지 결혼 못하고 이러고 있나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2년차가 있다니까 조금 아버지도 기대해 보시면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면서 엄마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 그냥 좋은 인연 들어올 거야 우리가 말 속에서 덕담을 해. 그럼요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아니야 우리 딸 괜찮아 들어올 거야 아유 내 소원이다 이런 거 말고 아마 너는 널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곧 나타날 거야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세뇌는 아니에요. 자꾸 좋은 덕담이 입으로 그 복을 불러오게끔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어머니가 아이의 앞길을 막은 건 아니에요. 그 자책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늦은 인연길에 그래도 성공이라는 걸 자리라는 걸 따님이 그래도 가지셨기 때문에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어서 이 따님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조금 비시면 안 비신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2년차가 우리 따님 곁을 지나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살짝 머물러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를 조금 끌어다녀 줄 수 있는 그렇게 기도 공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나는 정성을 참 잘 못 드려요. 그게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참 그게 끈기 있게 안 되더라고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은. 근데 믿음은 나의 어떤 그때의 그 순간에 어떤 걸 버티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나만의 가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보고 절을 가서 비셔라, 교회를 가서라 비셔라, 108배를 하셔라, 어디 가더라도 이 아이의 바다를 가서 초를 켜라, 산을 가서 초를 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2년줄이 조금 이렇게 오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신전이라든가 이런데 그래도 100일 목으로, 1년 목으로 잡아서 이 아이 사주가 계속 닦아지고 빌 수 있는 그 공주를 조금 빌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슬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은근히 따뜻하게 차오르는 그 빛이 분명히 이 앞길에 이 아이의 초의 기도가 분명히 깜깜했던 2년줄에 분명히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 공덕이 필요해요.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 공덕을 조금 하시는 게 초를 계속 키워놓으라는 거예요. 초의 불빛을 보고 그 2년자가 계속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촛불 기도가 조금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새해 올해 병원형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아까
제가 조금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여태까지 가족 지켜오시면서 두 분 다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그 노고에 그래도 좋은 일로다가 그래도 다녀가실 적에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